안녕하세요. 이제 7월 마지막 주, 우리가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워크숍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직 덥기는 한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살짝 차가워지는, 이렇게 차갑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차이가 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가을이 오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시점이라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네. 왜 지금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환절기죠. 기온차가 커지는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요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살짝 감기 기운이 도는 분들도 있고,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제 8월이 되고 금방 이제 학교 가는 시기가 오는데, 요때 수족구라는 게 예전에 보면은 많이 돌더라고요. 수족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역에 관련된 불편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 한번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면역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막 올해 엄청 더울 거라 그랬는데 막 덥긴 했는데 그 더웠던 그런 열대야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잖아요. 또 더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름 내내 쌓인 우리가 여름 되면 이제 활동량도 좀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면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냉방 내 몸에 찬 기운, 찬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센터에서도 찬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바쁘다 보니까 식사 자체도 불규칙해지고 이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이렇게 면역력이 좀 약해진 것 같은. 그래서 기온차가 났을 때, 환절기가 왔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조금 감기가 걸렸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가 생각보다 어, 많은 사람들한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래서 사람들이 면역을 생각을 하면 내가 보약한제 지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면역을 생각을 할 때 먼저 이 보약보다도 중요한 게 해독이 먼저라는 거죠. 해독. 예,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애들 뭐 기가 허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보약한제 지어 먹여 뭐 이런 이 표현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면역을 증강시키는 그런 식품을 많이 썼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쌓여져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독소는 우리가 매일매일 배출하기는 합니다. 매일매일 배출하긴 하는데 이 독소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면역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제가 이게 안 떠지나 봐요, 스크린이. 왜 그러죠? 잠시만요. 잠시만 들어오는데 오늘 좀 힘드신 것 같네요. 잠깐만 제가 스탑이 아니고 나 이거 저기 못하는데 에디팅을 못하는데 에디팅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잠깐만요. 네. 네, 위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이긴 한데, 면역 이전에 우리 몸이 쌓여져 있는 독소를 먼저 배출을 해야지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독을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을 빼든, 그쵸? 내가 근육을 늘리던, 면역을 챙기든 이 해독이라는 거를 빼놓고는 건강을 논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계절마다 감기를 예전에 20대 때를 뭐 10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초반 이제 제가 34살에 허벌라이프 만났으니까 30대 초반 생각하면 뭐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아팠어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하고 해독이 잘 안 됐을 때 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은요, 제가 21살 때, 꽃다운 나이스. 여러분들은 21살 때 예쁘셨죠? 근데 저는 21살 때 정말 별로 이렇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사진 이제 29살 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둘째 낳고 나서 허버를 만나기 직전의 상태.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죠. 이게 이제 면역력이
다 면역이 안 좋을 때죠.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의 면역을 따라갔으니까 이 전신 아토피, 그다음에 이제 엄마는 산후풍에 뭐 온몸이 퉁퉁 붓고 아프고 이런 상태. 저희 남편은 삐쩍 말랐는데 시커멓죠. 얼굴이 그래서 제가 손님들 오시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살이 까만 거랑 혈색이 안 좋아서 시커먼 거하고는 다르다. 저희 남편이 저희는 다 까만 피부가 좀 피부색이 까만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보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이거 탄 게 아니고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이랬던 상태인 거죠. 예, 각자의 상황에서 이게 면역력도 약하고 해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면역은 올리는 게 맞긴 한데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게 볼륨처럼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먹으면 면역력 좋아져라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거, 영양적인 결핍을 채워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가 이제 좀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추워서 감기에 걸린다. 추워서 감기에 걸릴 수 있겠지만 추위 자체보다는 내 몸이 추위를 방어하는 기능이 약해졌다. 그 방어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쵸 똑같이 에어컨을 쐬도 어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기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조건 유전이 아니라 그쵸 내 몸의 방어 기능이 잘 살아있냐 아니면 약하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을 쌓아갈 때 어떻게 보면 건물로 봤을 때는 1층, 2층, 3층 이렇게 보면 되는데 1층은 이제 물리적인 우리 가장 겉에 나와 있는 장벽을 생각을 하면 돼요. 피부, 코, 점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선천 면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이런 면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층, 2층, 3층을 잘 쌓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계절이 바뀌는 이 시즌에 잘 버틸 수 있다. 지금은 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되죠? 이런 그 상황에서는 못 느끼는데 어떠한 긴장이 좀 풀리고 이랬을 때 내 몸이 아, 음, 뭐라 해야 되죠? 방어벽이 그때서 무너진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면역력이 좋을 때 그 면역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게 이 영양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양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도 면역 세포기 때문에, 그렇죠? 면역도 면역 세포기 때문에 이 세포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시즌에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우리 세포가 매일매일 새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다. 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백혈구잖아요. 그쵸? 근데 백혈구의 수명이 짧게는 며칠 단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하루 너무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잘 못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며칠 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 부대는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군대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항체, 사이토카인, 면역세포, 이런 모든 것들의 원래 기본적인 재료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면역세포의 숫자도 부족할 수가 있고요. 세포의 숫자가 부족할 수가 있고, 반응의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짧게는 백혈구의 수명이 며칠이라고 했잖아요. 며칠 돼서 죽은 세포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라는 게, 올해는 괜찮았는데 내년도 괜찮으리라는 보장, 개런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항상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단백질이 꼭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오늘의 주제는 면역이니까 면역이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몸무게당 기본 1.5g
몸무게 곱하기 1.5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50kg다. 워너비 몸무게예요. 50kg다. 그러면 한 75g. 내가 거기에 운동도 있고 활동량이 많어. 그러니까 일도 생활하는 방법이 다 다르시죠? 그래서 다 달러라고 했을 때는 2g을 드시는데 그게 한 끼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세 끼에 나눠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끼에 한 30g에서 40g 사이를 드시게 되면, 이게 먹는 양으로 실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흡수될 수 있는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흡수될 수 있는 단백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음식으로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계란 하나가 보통 한 6g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계란 두 개, 낮에 계란 두 개 정도 드시는 분들 많은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계란 한 개에 한 6g 정도의 단백질이라고 보면 거기서 흡수되는 단백질은 한 3분의 1 정도로 개인 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두 개를 먹었다 그러면은 한 4g 이렇게 먹으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계란을 한 10개 정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센터에서는 기준으로 포뮬라 1 두 스푼하고 리빌드 스트렝스 두 스푼을 섞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약 33g 정도 거의 완전 흡수되는 단백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면역세포는 매일 만들어지고 있고 이 재료가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와야지 내가 항체, 많이 들어보셨죠? 항체. 그 다음에 이 사이토카이닌은 뭐냐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스탑이 돼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다 할 일을 하고 나면 스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스탑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이토카이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정말 많은 단백질을 갖다 쓴다는 거죠. 세포들을 정말 많이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끼마다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단백질이 다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필요하다. 아침부터 시작. 아침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속이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 사람마다 뭐 생체 리듬이 약간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첫 끼, 특히 여러분들이 뭐 쉐이크 데이 하시던지 아니면은 단식 같은 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첫 끼, 이 첫 끼에 당이 높은 음식들, 그 다음에 단순당들, 그 다음에 그냥 음료수 뭐 이런 거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폭탄이죠. 몸이 그냥 굶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케톤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먹는 첫 끼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몸의 세포를 다 깨우는 역할을 하고 내 뇌 건강에, 인지에, 그 다음에 내 장에, 활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첫 끼에 특히 당은 낮아야 되고, 그쵸? 칼로리도 낮으면 좋은데 단백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을 저는 쉐이크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녁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아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 우리 하루의 시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쉐이크를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 제품만 있었어서 포뮬라 1하고 리빌드 스트렝스의 조합을 최고의 조합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헬리오라는 쉐이크가 새로가 나왔죠. 새로 나왔고 이게 현대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영양적인 성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포뮬라 1을 대처를 할 수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사 대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헬리오하고 리빌드 스트렝스하고 섞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 저 같은 경우는 헬리오를 아침에 먹고 그다음에 낮에 저녁에 낮에 그다음 운동 끝나고 아니면 저녁에 리빌드 스트렝스를 먹는 패턴으로 저는 이제 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한 40대 넘어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 몸에 보테니컬 성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크레이틴이라는 성분도 필요하고요. 폴리페놀도 필요하고요. 비타민 뭐 B9, 12 같은 경우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야유베르직 허브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슈아간다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베타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뭐 헬리오 한 스푼 하면은 두 스푼은 30g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한 스푼 15g. 그다음에 리빌드 스트렝스 두 스푼 하면은 24g이니까 39g 정도 되나요? 충분한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드신다 그러면은
단백질이 하루에, 허벌라이프 쉐이크로, 한 거의 한 80g 이상, 80g 이상이 나오나요? 네, 80g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가 되죠. 너무 과한 것 같다,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저는 뭐 그렇게 권해드릴 거지만, 헬리오 한 스푼, 리빌드 스트렝스 한 스푼, 아침에.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 다음에 저녁에 헬리오 한 스푼, 리빌드 스트렝스 한 스푼. 리빌드 스트렝스를 한 스푼 반 넣으시던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맞게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차이점을 조금 더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아침부터 우리가 챙겼을 때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몸이 이런 환절기 때, 그쵸? 그때 찬바람이 들고 다시 뭔가 이제 가을 되면 새로운 뭔가 챕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 내 몸이 바로 준비될 수 있는 방어 기전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 다냐? 그건 아니고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미량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이런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비타민 C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에 중요한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뭐 처방을 해주시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뭐 만 아이유, 뭐 2만 아이유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뼈에도 도움되고 그쵸? 여러 가지에 도움된다고 해서 면역력에도 도움되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드시는데 이 아직도 비타민 C의 표준량, 뭐죠? 권장량은 150ml거든요. 1950년도 때 만들어 놓은. 근데 150ml의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이 뭐 2천, 3천, 4천, 5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만 뭐 이렇게 드시고 뭐 정맥 주사로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잘못 이렇게 정보를 찾다 보면 아, 많이 먹어봤자 그거 혈중 농도에 뭐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혈중 농도에 남아있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피 검사도 중요하지만 세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몸에서는 먹으면은 뭐 배출 이를 다 하고 나면은 배출되죠.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게 혈중 농도가 낮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포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부분. 우리가 피 검사로 나오지 않는 내 세포의 상태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먹어서 내 세포가, 면역 세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지원하는 비타민 D, 아연, 뭐, 비타민 C,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저희 허벌라이프 제품들이 더 있지만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미량 원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베스트 디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또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 안에는 하나 안에 비타민 C가 1000mg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안에 아연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마다 다 궁합이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아연을 만났을 때 1000mg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셀레늄도 들어가 있고요. 아키네시아라는 천연 항생제가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 시절 때, 이 에키네시아에 대해서 막 또 막 이렇게 카톡들이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제 이거를 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안에 같이 하나 안에 포뮬레이트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센터에 오시면, 허브티하고 이 비타민 C를 하나씩 이제 타드리는 거죠. 원적외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 수잔드라 같은 경우는 오미자 추출물이거든요. 오미자 추출물. 그래서 왜 예전에 저희 언니 같은 경우 노래를 했었으니까 이제 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오미자를 끓여서 먹었었어요. 예, 오미자를. 예. 예, 목에 있는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었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셀레늄, 근데 셀레늄이 면역세포에 도움이 되지만 항산화 역할을 하고 해독 미네랄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비타민 A, C, E, 비타민 B6가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잔드라 안에. 그래서 저도 지금도 수잔드라를 오전에 두 알, 점심에 두 알, 이렇게 이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뮤니티 에센셜 같은
경우는 나온 지 한 3, 4년 정도 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드시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면역력 했을 때 생각하는, 떠올리는 영양 성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비타민 C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면역력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엘더베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영지버섯 같은 거 찾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강황, 추가릭 찾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면역력을 위해서 선호하는 영양 성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서 드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허블라이프 안에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좀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뮤니티 에센셜 같은 경우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드셔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안에는 어떤 성분이 주성분이냐 하면 에피코르라는 하는, 이게 그러니까는 팬데믹 되면서 또 에피코르만 찾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된 제품이거든요. 이게 효모 같은 역할이에요. 효모예요, 효모. 그래서 이 에피코르가 500mg이 들어있는데, 에피코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멀티비타민 먹잖아요. 그쵸?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거대 영양소면, 매크로면, 그 거대 영양소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멀티비타민을 먹잖아요. 그쵸? 그 불쏘시개와 같은 미량 원소를 먹는다는 거죠. 이 에피코르는 우리 사람마다 다 면역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그 선천적인 면역이 있거든요. 조금 약하고 면역이 좋고 이 차이일 뿐이지. 그 면역이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면역 시스템의 멀티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에피코르를 먹었을 때 이 면역력이 잘 우리 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벌라이프는 참 좋은 게, 뭐 많은 회사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비타민 C면 비타민 C 하나만 딱 들어있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예, 조효소의 그런 영양소들이 같이 포뮬레이트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단백질만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에피코로도 어떤 거를 만났을 때 얘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비타민 D가 필요해요. 비타민 D가. 그래서 이 에피코르 안에 약간 꿀차 같은 느낌, 흙냄새 같은, 우리가 흙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어,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D, 뭐 아연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면역력을 위해서 약간 에피코르를 찾고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뮤니티 에센셜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토어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약간 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약간 우리가 안 걸리면 좋은데 감기 걸렸을 때 으슬으슬한, 이게 알죠? 벌써 전조 증상으로 약간 목이 약간 카카하든지 아니면 뭐가 코가 맹하든지 약간 아시죠? 몸살 기운이 온다든지 알아. 그럴 때 약간 타이레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도 원래는 운동 끝나고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근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쉰다는 얘기가 뭐냐면 쉬면서 내 몸에서 항산화 네트워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마찬가지죠. 감기 걸렸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일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입을 뒤집어 쓰고 쉬어야 되는 거죠. 물 마시면서. 그쵸? 예. 그때 그 몸살기를 살짝 덜어줄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영양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면역을 위해서 엘더베리를 찾고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리스토어하고 이뮨 서포트를 챙겨서 드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는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아주 저렴해요. 그런데 울금, 알마, 그 다음에 강황, 엘더베리, 비타민 A, C, E,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이 으슬으슬 걸린다. 뭐 매일 드실 필요, 뭐 드셔도 좋지만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이제 내가 무리를 하거나 근육통이 왔을 때 좀 챙겨 드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뮨 서포트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면역력에 대해서 챙기고 싶은데 나는 약간 비건이야. 왜 화장품도 요즘에 비건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비건이야. 라고 나는 그런 걸 선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뮨 서포트를 타서 드시면 되고요.
이 안에 뭐 아세롤라 체리 뭐 이런 것들 들어갔어요. 그다음 영지버섯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버섯, 아연, 비타민 C, 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뮤는 서포트를 지원하는 제품 안에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D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단들하고 리스트업 해놓고는 다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와 같이 섞어서 드셔도 되고 뭐 이것만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장에 대한 부분이죠.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바깥하고 연결된 저점입니다. 그다음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고요. 그래서 장 점막이 헐거워지면 이 헐거워졌다는 얘기는 약간 새는 장, 리끼 것이 있는 분들은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장 정막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쵸?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고, 단백질 드셔야 되고, 거기에 뭐 운동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내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 네, 장내 해외 환경이 개선이 돼야겠죠.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것들이 뭐 식이섬유가 될 수 있고, 발효식품 될 수가 있고, 저희 제품으로서는 알로에하고 유산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 해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면역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장 해독이 잘 돼야지만 피로도 잘 개선이 되고 이 속이 뭐 이렇게 블러링 한다는 거 있죠. 뭔가 딱 걸려 있는 그런 느낌들. 예,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도 따뜻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 장 해독이 안 되면 면역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독을 위해서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 해독, 뭐죠? 챌린지, 특히 뭐 챌린지 할 때 이 유산균하고 알룰 꼭 처음 그 21일에 넣잖아요. 그리고 우리 패스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꼭 드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21일 동안 먹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된 대로 이 백혈구 위장세포는 2시간 반마다 재생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소화가 잘 되고, 어떤 날은 속이 편하고, 어떤 날은 속이 안 편하고,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백혈구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막 재생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했다고 해서, 오늘 이 장해독이 됐다고 해서, 내일도 100% 된다? 그 개런티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덜 하고 싶다. 예, 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쵸, 먹는 거, 불필요한 거 덜 드시고, 그쵸, 이런 루틴에 좀 잘 맞춰서 하면 조금 덜 노력을 해도 그게 노력이니까, 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이게 해독이 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많아지는데, 잘 붓는다. 예. 그래서 왜 원적에서는 우리 뷰티레이,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뷰티레이를 하고 나왔는데, 특히나 바로 붓기가 빠지시는 분들 있죠? 좋잖아요. 좋은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장 환경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내 장이 정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원적외선 뷰티웨이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 장에 대한 관리를 정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좋아질 때까지.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이, 장 환경이, 장이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뭐 뱃살도 뭐 뱃살이지만 담에 잘 걸린다. 이 담. 예. 뒷목 당기시는 분들, 예. 그다음에 머리가 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디가 찌릿찌릿 결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쵸 뭐 그런 것들 다 담 때문이에요. 담 결려 있는 거예요. 담. 예.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결릴 수는 있는데 담이 많이 결리면 잠도 깊이 못 자요. 잠. 예,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정하기 싫어도 내 몸 안에 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어디에 심장에 담이 많이 결려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장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잘 재생시키기 위해서 이 알로에하고 유산균을 잘 드시죠. 정말 좋은 궁합인 것 같아요. 아침에 특히 드셨을 때. 그래서 저도 그 맛을 보고는 꾸준히 아침에 유산균하고 알로에를 먹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도움이 되냐? 이 유산균이 언제 잘 증식을 할 수 있냐? 체온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원적 개선하시기 전에 드시면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음식을 우리가 맨날 깨끗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여행도 가시고 뭐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또 알로에 따뜻한 물을 해서 유산균하고 드시면 또 빨리 얘네들이 그런 뭐죠? 나쁜 것들을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당. 당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면역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에 대한 관리가 언제 시작이 되냐? 아침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아침. 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오랜 시간을 공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게 이 정제당하고 밀가루로 된,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도 그랬었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바빠서 그날 쉐이크를 못 먹었어. 그러면 분명히 일하다가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그 주변에 건강한 음식이 또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허겁지겁 대충 잡는 게, 그쵸? 뭐 페이스트리나 뭐 도너츠나 아니면 커피 한 잔이나 아니면 그냥 과일이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음료수인데 뭐 단 음료수나 뭐 이런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 관리가 언제 시작되냐? 아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네, 눈을 뜨면서부터. 근데 이 당 관리가 되지가 않으면 면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시는 대로 빨리 당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누가 나와요? 택배 아저씨 나오시죠?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코르티솔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러고 나서 쉐이크 먹으려면 어때요? 쉐이크가 너무 맛이 없고, 아티피셜한 느낌이 나고, 막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토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단계가 빨리 지나가야 돼요. 겪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내 몸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시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빵을 드시지 말라. 안 먹으면 좋지만, 뭐, 평생 그럴 수는 없으니까. 먹는데 어떻게 드시면 좋냐. 거기에 단백질하고 야채하고 좋은 지방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이글 먹어야 돼. 뭐 사워드를 먹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크림치즈 뻑뻑 발라서 드시는 것보다 땅콩찌 발라서 드시는 것보다 걔를 뭐 올리브나 버터에 뭐 토스트를 하셔서 거기다가 그쵸? 야채도 좀 얹으시고 단백질도 좀 얹으시고 그렇게 해서 허브티랑 좀 드시면 덜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도 저는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상관 안 하고 먹긴 하는데 신경 쓰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채소랑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드시고 뭐 탄수화물 뭐 적게 먹겠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그냥 앉아 있는 게 또 당 관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격한 운동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서 가볍게 좀 움직이시는 것도, 뭐 10분도 도움 되겠지만, 한 30분 정도 움직이시는 거, 이런 것들. 혈당 관리를 해야지만 면역력도 같이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꾸준히 잘 관리를 하시는데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의 양을 30g 이상을 늘려서 드신다. 네. 이 단백질량을 30g 이상 늘려서 드실 때 중요한 게 칼로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몸에서 바로 흡수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쉐이크 먹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알로에하고 유산균하고 같이 드시면서. 그다음에 점심 대충 드시지 마시고 좀 잘 드신다. 네. 그다음에 저녁.
저녁을 좀 일찍 드시는 게, 일찍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아직 뭐 20대는 없으시니까. 그래서 취침 3시간도 실은 내 위장에서 다 소화가 되기에는 충분한 쉐이크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음식으로 나는 저녁을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주무시기 적어도 6시간 전에 저녁을 끝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이에, 우리 나이에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은 한 2리터에서 5리터 이상, 예, 여러분한테 맞게끔 드신다. 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는 거죠. 사진을 찍어도 까먹거든요. 어떨 땐 내가 뭐 먹었,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도 막 까먹잖아요. 그래도 보면, 시간대랑 보면, 내일은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서, 내일은, 오늘은 13시간 정도 공복을 했으니까, 내일은 한 14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공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만의 이제, 이런 루틴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파트 2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휴식. 휴식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좀, 무시하는, 예, 간과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이 휴식. 휴식 여러분 어떻게 취하세요? 대부분 휴식 생각하면 이제 잠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잠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자는 잠이 100%다 딥슬립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율이 중요한데, 언제 딥슬립이 많이 되냐? 초반에 저도 제 시계를 이렇게 봤을 때 초반에 딥슬립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그러니까는 조혈모 세포가 우리 몸이 하루 종일 사용을 하잖아요. 파골되잖아요. 사용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몸이 재생이 되는데 그때 조혈모 세포가 계속 많이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때 조혈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골든 타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잠들고 나서 초반 3시간. 그래서 저녁을 과식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음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뭐 누군가의 표현으로 리얼 푸드로 먹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자기 전에 완전히 소화가 된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잠이 들었을 때 첫 3시간에 내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뭐 밥 먹고 자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실은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애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자녀 키우시는 분들 계시니까, 어, 식사 시간을 애들도 좀 웬만하면 좀 맞춰서 저녁을 좀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전체 가족의 생활 패턴을 좀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게 몸으로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들이 컸을 때도 그런 생활 패턴으로 가정을 꾸려가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뭐, 예, 그래서 잠들고 나서 첫 3시간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예, 이때 내 세포가 복구가 되는 시간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미성숙한 T세포라는 거는 뭐냐면 T세포가 만들어져서 바로 면역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을 해요. 이 학습을 해요. 이 인간은 면역세포가 그래서 중요한 게 면역력이 내가 오늘 나 한약 먹었다고 해서 내일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T세포는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서 계속 학습을 하거든요. 이 학습하는데 시간이 때로는 몇 개월, 몇 년이 걸려요. 몇 개월,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면역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들이요. 어저께 잘못해서 생기지 않아요. 컨디션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을 통해서 내 몸의 면역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삶의 뭔가의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뭐 밤새 일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면역에 관련된 질병은 오랜 시간 동안 디벨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이, 휴식이 중요한데 이 휴식에 있어서 이 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휴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이 수축이완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수축이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산화질소고 이 산화질소가 결국은 수축이완을 하면서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잠이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하고 실제로 좋은 거를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톡스를 여러분들이 아르기닌을 섭취하기 위해서 뭐 고기도 뭐 드시고 뭐 운동도 하고 하겠지만 같이 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NK 세포 같은 경우는 이 숫자보다 이 활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 몸에서 세포가 잘 활발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내 몸 안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체온이 낮아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체온이 낮아지냐라고 했을 때, 이 운동량, 우리의 활동량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밤낮이 뒤바뀐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과식. 예, 과식을 하게 되면 체온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과식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로 과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쵸?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또 과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체온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특히 어디에 체온이 떨어진다? 말초의 체온이 떨어진다. 예. 위장으로 다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나 근육에서 사용해야 될 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말초의 체온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줄여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 따뜻하게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원적외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원적외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특히 이제 우리가 점핑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이나 배나 발목 같은 데를 잘 케어를 해주시는 거. 그래서 순환이 안 되면 발목 같은데, 그쵸? 배 같은데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목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나온 게 아니라 쑥 부어 있어서 누르면은 쑥 들어가는 그런 발목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체온이 이런 분들이 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림프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잘 보호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기온차가 날 때는 뭐 외출할 때 이제 마스크로 내 몸에 코에 특히 이제, 이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코에 이런 일차적인 방어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있는 거죠. 환절기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나? 거의? 시간이 가니까 막 급해지네요, 마음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런 루틴으로 해보시면 좋아요. 일어나서 유산균하고 알로에로, 그 다음에 단백질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너무 실내에만 있지 말고, 특히 이제 해가 좋은 날은 좀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뭐 일하시는 분들은 뭐 출근하면서 일 가서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걷는 것도 좀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낮에 식사를 잘 챙겨 드신다. 좀 적당히 골고루 잘 드신다. 그 다음에 활동량을 충분히 늘려본다. 그 다음에 목이나 발목 이런 데 잘 보호를, 어, 특히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데 굉장히 차지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는 저녁을 일찍 끝낸다. 그래서 내 몸이 완전한 공복 상태. 뭐 집에서 뭐 조교 같은 거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센터에 오셔서 사우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성인들 같은 경우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면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몰아서 자는 것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자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는 거고, 같이 하면서 뭐 계속 이런 말씀들 나누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이, 패턴이 조금 더 건강하게 바뀌어지는 거를 저는 이제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 부분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을은 가을은 챌린지가 이뮨 리셋입니다. 이뮨 리셋 챌린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다 잘 하고 계신 것들이 결국은 살을 빼려고 했고, 뭐 근육을 늘리려고 했고, 해독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면역이 좋아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나 지금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면역이 무너지지 않게 좋은 습관으로 잘 유지를 하시면 이 환절기 때 잘 건강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